당신을 위한 서양미술사 하루 10분. 안녕하세요, 달고나 미술관 미키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크 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바로크는 포르투갈어로 일그러진 진주란 뜻입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 와닿지 않으시죠?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새로운 시대가 변해서 그 변화된 거를 기성의 세대들이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 예를 들어 들으면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 시대를 휩쓸었던 가수들이 있었죠? 그 가수들이 처음 나와서 거기 나름의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하나 심사를 받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첫 출연해서 보통 다른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평균 90점 전후를 이렇게 주는 게 얘기였는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죠. 72점. 그 심사위원들 눈과 일반 어떤 대다수의 기성세대들이 바라봤던 음악의 세계관과 전혀 다른, 야 저런 것도 음악이야 라는 거였겠죠. 그때 만약에 그 심사위원들이 이 단어를 알았다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저 음악은 완전히 바로크다. 좀 이해가 되세요? 바로크가 어떤 개념인지. 그래서 기존의 르네상스 그림 기억나세요? 이 그림? 이 그림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스튜디오를 크로마키 천을 이용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내용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보기 좋으시나요? 자, 이 그림이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기억나시죠? 바로 라파엘로의 작품, 르네상스의 정수라고 불리는 그의 작품. 보는 순간에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좋다, 어메 좋은 거, 명화는 저런 거요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르네상스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그림을 보는 순간에 내 정신적인 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림이 아름답고, 그리고 부드러우며 평화롭고, 보고 있으면 어떤 경건함마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상화된 그림. 네, 하나 알려드릴까요? 르네상스 그림이 이쁘고 좋긴 한데 계속 보면 질려요. 너무 약간 밋밋하다고 해야 하나? 너무나 완벽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에 반대되는 어떤 사조와 생각을 갖고 있는 예술가들이 등장하겠죠.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까라바쪼라는 화가예요. 까라바쪼. 이 화가는 그림을 너무나 잘 그렸던 천재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림은 잘 그리긴 했는데 라파엘로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라파엘로는 천재 화가인데 성품도 인지하고 따뜻해요. 그래서 라파엘로 그림에는 그의 마음씨라든가 그의 어떤 퍼스널리티가 이렇게 그림 속에 묻어나요, 사실은. 일부러 이렇게 그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의 어떤 본성도 사실은 라파엘로 그림에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까라바쪼는 천재성은 있는데 성격이 대단히 난폭합니다.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깜빵도 몇 번 갔다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뒷골목에서 어울렸고, 심지어 마지막에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을 마감할 때 되게 우울하게 인생이 마감되는 까라바쪼의 생애. 근데 그런 까라바쪼가 그림을 자기가 너무나 잘 그렸는데 사람들하고 어떤 소통이라든가 어떤 융성통 있게 살아가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 느껴지시겠죠? 너무 잘 그렸는데 자기보다 그림 못 그리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항상 밑으로 까라바쪼. 그래서 까라바쪼. 어쨌든 기억하기 쉬우실 거 아니에요? 끝난 다음에 까라바쪼라는 일. 밑으로 까라바쪼. 이 까라바쪼라는 화가 그렸던 그림, 그가 어떤 그림을 그렸길래 당시에 사람들이 바로크라는 소리가 나왔을까라는 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느껴지세요? 그림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딱 보는 순간에 큰 차이를 느껴지시죠? 그 차이를 찾아내신다면 여러분이 바로크의 그림의 특성은 이런 거겠구나 라는 거. 우선 그림을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대단히 자극적인 그림이죠. 그림의 내용은 성경의 그 이야기를 따다온 거겠죠. 가장 예수 그리스도 제자 중에서 의심 많았던 토마스, 도마라고 불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다음에 그 부활을 의심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네 손가락으로 내 상처에 손을 넣어봐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대단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그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 손가락이 저 상처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바로크가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시겠죠? 내용적인 면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기법도 확연히 달라졌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자,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라파엘로 그림.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 두 개의 그림. 첫 번째 하나는 빛이죠. 빛. 흔히 그래서 바로크 시대를 빛과 어둠의 어떤 극단적인 연출이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은 라파엘로 그림은 훨씬 더 빛은 많아요. 근데 어떤 빛이에요? 라파엘로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빛의 느낌은
그럼요. 자연광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우리가 야외에 있을 때 이렇게 야외에 퍼져나가는 그런 고루 분포되어 있는 빛의 느낌이라면 카라바초의 빛의 특징은 어때요? 그럼요. 인위적인 조명을 하나 쓰고 있죠. 그리고 인물들한테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빛과 어둠의 어떤 극단적인 연출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마치 어떤 느낌까지 연출을 만들어놔요? 무대 위에 서 있는 느낌.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연극 무대가 시작됐을 때 어두운 그 꺼져 있는 조명 안에 조명이 팍 들어오는 순간, 인물을 비출 때 그 순간, 그 찰나. 그래서 그림은 바로크 시대 그림이 르네상스가 비할 바도 안 되게 훨씬 더 강렬한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끈다는 특징이 있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내용적인 면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인물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라파엘로 그림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여러분 모델을 어디서 갖다 썼을 것 같으세요?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때깔나지 않나요? 되게 고급스럽죠. 아, 그럼요. 궁정이라든가 상류층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그런 상류층에서 주로 활동하는 어떤 사람들이 모델이 됐다면 어때요? 라파엘로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것도 하나의 충격이었죠. 왜? 손가락을 집어넣게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나머지 3명은 그의 제자들인데 어머 웬일이야. 이걸 성경 내용이라고 치부하지 않는다면 누가 봐도 저 사람들 다 뭐예요? 불황자나 노숙자 느낌이죠. 그 전까지 성인들은 항상 가장 우아하고 근사하고 아름답게 심지어 후광까지 쳐가면서 그들을 떠받드는 시선이 있었는데 카라바초는 그들의 모습을 처절하게 현실적인 모습으로 담아놨죠. 흔히 이래서 카라바초 그림을 자연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어려운 거 나오기 시작한다. 자연주의. 왜? 보세요. 라파엘로 그림에서 이 세계의 형상과 이 세상의 모습을 담긴 했지만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여기 어디예요? 몰라요. 어딘가에 있을 법한 이상적인 세계예요. 이상적인 사람들. 미화된. 근데 여기는 저 멀리 있었던 그 신들의 세계라고 해야 하나? 그들은 이상적인 성경의 세계가 어디?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성경의 모습, 이 땅 위에 있는 세상 속의 사람들을 그림에다가 투여시켰던 게 카라바초의 그림의 특징. 근데 왜 하필 노숙자로 그랬을까? 이거 당시에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거라는 짐작되시죠? 성인들을 저렇게 볼품없이 그려놨으니. 왜 그랬을까요? 자연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카라바초가 했던 얘기는 야, 성경을 잘 읽어봐 이놈들아.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하나같이 뭐예요? 하층민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 시대에 살았을 당시에 복장과 모습은 어땠을 거냐 이거예요. 나중에 성직자의 교회에 의해서 그들의 모습이 근사하고 우아하고 혹은 위험 있는 모습이 됐다면 야, 실제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겠냐 이거예요. 이 모습 아니었겠냐 이거죠. 불황자와 같은 모습, 노숙자와 같은 모습, 깊이 패여있는 주름, 심지어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는 저 토마 어깨에 옷 찢어진 거 보이세요? 되게 없어 보이죠. 그래서 카라바초는 그림에다가 두 가지 그 효과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정리를 하면 되겠죠. 하나는 빛과 어둠의 극단적인 연출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한 방에 집중시키는. 두 번째는 거기 등장하는 인물을 너무나 근사하고 혹은 위대한 인물의 설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인물, 그 현실 세계에 있는 인물을 그림 속으로 들여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시절, 그 순간 앞에 그 장면을 목격한다라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줬다. 그 바로크 시대를 열었던 선두주자가 바로 이 카라바초라는 이탈리아 화가고,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대단히 많이 만날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카라바초니까 한 번 정도는 여행하셨을 때 빛과 어둠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연출, 그리고 딱 봤을 때 연극 무대 같고 혹은 과장되거나 뭔가 자극적인 느낌이 있어. 요 그림 바로크 시대의 그림이겠구나 라고 짐작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바로크는 근데 르네상스랑 좀 다르게 바로크라고 딱 정의되어 있는 어떤 동일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각 나라와 혹은 지역적 여건과 예술가의 스타일에 따라서 바로크는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로 넘어가면은 바로크는 국왕과 국가를 찬양하기 위한 그런 드라마틱한 연출을 쓰는 프랑스식 바로크가 마련되고, 네덜란드나 플랑드르 지방 가면은
더 이상 카톨릭 교회로부터 벗어난 기독교였기 때문에 뭘 안 그렸겠어요? 성화를 안 그렸겠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림에다가 이렇게 소시민의 삶을 담아놓은 그런 종류의 또 바로크도 그 종류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바로크를 뭐라고 하나로 딱 뚜렷하게 이 그림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르네상스가 깨졌을 때 그 르네상스적인 시선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 르네상스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불편하게 바라봤던 그림, 그런 그림을 봤을 때 에이 바로크가 됐다라는 거. 그 첫 번째 선두주자가 바로 까라바초.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서양 미술사에 얼마나 많은 그 예술가와 사조와 이런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설명드리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너무나 방대한 얘기가 있을 때는요, 가장 중심이 되는 몇 명이 기본 축이 돼서 서 있으면은 나중에 관심 있을 때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이 언저리에 이 축이 있네라고 확인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쉬운 접근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은 단촐하게 깔아봤죠. 가장 위대한 바로크 시대를 열었던 거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 바로크 다음에 나왔던 사조, 뭔지 아세요? 로코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로코코 하면 코미디가 떠오를 건데 그 로코코 사조를 한번 다음 시간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알고 계시죠? 밑에 구독이 있고요, 옆에 좋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알람 설정까지. 저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안녕.